그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남은 시간 1시간 정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 50분까지 진행을 하고 2시부터는 이제 기부금 관련해서 저희 과의 다른 조사관님께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신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그 통합신고는 아까도 안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출연재산 보고서랑 이제 결산서류 공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통합신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연재산 보고랑 결산서류 표준 공시를 모두 이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통합신고 작성을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그 결산서류에 이제 표준 공시라고 되어 있듯이 그 간편 공시는 통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신고 작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우리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1번 공시 공개 등록에 통합신고 작성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신고도움 자료 확인하기가 있고 표준서식 통합자료 작성하기가 있는데 이때 표준서식 통합자료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기본 정보 입력부터 그리고 각각의 그 결산 서류 공시랑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21단계 종료 부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신고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간단하게 된 그런 서식은 아니고 그거를 한 번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그냥 하나로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기본 정보 입력 화면부터 다 뒤쪽에 있는 화면들도 앞서서 개별 화면에서 다 보셨던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소하지는 않고 다 보셨던 화면들이라서 이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각각의 그 작성 방법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설명을 안 드리고 유의할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서 최대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주의할 부분이 앞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은 다 자동 생성이 되는데 혹시나 변경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공란은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사수 15분의 이사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의 구성원을 이제 기재를 하시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 회계 감사가 52번하고 53, 54에 대한 이 외부 회계 감사 관련된 내용인데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았다 하면 반드시 53번하고 외부 회계 감사인 이런 회계 법인명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 의견을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으로는 혹시나 그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은 아닌데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았다. 이때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열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우리 공익법인에 계시는 내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라든지 내부 감사 보고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공익 목적 사업이랑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입력을 하실 때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엑셀 블록으로도 작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익 목적 사업에 그리고 기타 사업에 각각 입력을 하게 되면 통합란에 자동으로 합계가 표시가 되고
혹시나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간에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 거래 조정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내부 거래 조정란이 입력란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감 금액을 입력을 하면 이 부분이 이 입력한 값도 통합란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합계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 의료라든 이런 공익법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 목적 사업을 공익 목적 사업이라 하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 금융자산 투자 등의 공익 목적 사업 외의 사업은 기타 사업으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 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분을 하고, 공익 목적 활동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어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는 단기하고 정기를 구분되어 있는데, 이때 정기를 입력을 할 때는 전년 공시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직전 3년도의 자료가 정기 세무상태표에 그리고 정기 운영성과표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제 입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엑셀 불을 이용하기 해서 또 작성이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시 주석 서류 제출 및 작성 방법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 공합 신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외부 회계 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아까 주석을 포함한 전체 감사 보고서를 여기에 18번째 감사 보고서 첨부 서류에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무 현황 및 그 자산 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 사항에서 입력된 그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된 그 내부 그 금액을 여기에 그대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미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자동 체험 실행하기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 하늘색 셀은 자동으로 입력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쪽에 28번, 29번, 30번, 이게 28번은 주식 및 출자 지분, 29번 금융자산, 30번 기타 자산 부분은 이 별도로 자동 채용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남겨주셨던 내용이신데 미수이자는 책자에 금융자산으로 입력을 한다고 되어 있다고 남겨주신 분 계시는데, 혹시 제가 그 점심 먹고 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저희 그 별도로 확인이 안 되는, 혹시 어떤 책자를 말씀을 하시는지,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조금 기재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저희 24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에 거기 서식 맨 뒤쪽에 보시면 서식이 있는데, 서식 쪽에 또 보시면 이 미수이자 부분이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기타 자산에 다 입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혹시라도 저희가 잘못 안내 드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제 만약에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 해당 부분도 정정한다고 해서 같이 공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실 부분은 자동 시험 실행을 하고, 나머지 28번, 29번, 30번은 이 부분은 별도로 직접 작성을 해 주십시오 한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06번에 우리 여섯 번째로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을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 운영성과표를 입력을 이제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운영성과표에서 작성된 그 금액을 우리 자동 채움 실행하기를 클릭을 해서 그대로 각각 해당되는 항목에 그대로 불러와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도의 이제 입력을 따로 건드릴 필요는 없으시고 자동 체험 실행을 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자동 채용을 그대로 불러오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를 하실 부분이 계속 강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앞에서 이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에서 작성을 하실 때 반드시 각각의 해당되는 항목별로 반드시 구분을 해서 통합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 구분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부분이 이제 보조금을 뭐 기부금에 포함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기부금을 회비 수익으로 잘못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서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반드시 각각의 맞는 항목을 작성이 될 수 있게끔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7번째 공익목적사업 세부 현황을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우리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을 그 공익목적사업 현황을 주요 업무하고 실적 향후 계획 등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 내용이랑 사업 대상, 국내 국외 주요 사업 지역에 대해서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공익사업과 그 사업 지역을 모두를 체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입력된 내용들이 그 앞에서 열람을 할 때 검색을 하는 그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기타 사업 내용이라든지 기타 사업 대상, 뭐 해당 없음 이런 부분은 선택하지 마시고 그런 꼭 우리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래쪽에 있는 화면, 방금 보셨던 그 전에 아래쪽에 있는 화면인데, 공익목적 사업 실적을 입력을 할 때 이때는 3개 이상의 사업 내용이 이제 3개 이상인 경우에 사업 수행 비용을 기준으로 사업 수행 비용이 많은 3개 사업 실적을 적으시고, 나머지는 그 외에 사업에 합산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수행 비용 합계는 앞서서 작성을 했던 이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에 43번의 사업 수행 비용과 이 금액과 일치를 해야 된다. 꼭 좀 이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8번에 이제 18번째로 공익목적 사업 수익 비용 세부 현황을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서 이제 자동 체험 실행을 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자동 체험 실행하기 클릭을 하시면 운영 성과표 상에서 그 입력된 금액이 각각 해당되는 란에 이제 입력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부금품 중에서 한 성격별로 기부자별 누구인지, 개인인지, 영리법인인지, 모금단체나 재단, 이런 다른 공익법인인지, 아니면 그 밖에 기타 부분인지 기부자별로 구분을 해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부 물품에는 1에서 4번까지 포함된 여기서 물품, 그러니까 제품, 상품 등으로 물품으로 받은 금액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4번에 기타 공익목적 사업 수익이랑 사업 외수익,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액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금은 이제 수익 세부 현황을 이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비용 세부 현황을 작성을 합니다. 이때는 앞에서 이제 자동 채용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운영성과표상의 금액이 그대로 이제 불러와짓고, 그래서 이 금액이랑 이 수익 현황, 비용 현황에서도 각각의 금액과 일치를 해야 된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분배 비용,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 사업의 비용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그 9번째로, 그전에는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기타 사업에 대한 세부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운영성과표 상의 손익을 이제 금융, 부동산, 기타 사업 손익으로 이제 이러한 발생 원천별로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하시는데, 여기서도 자동 체험 실행하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때 이 부분이 지금 제공되는 부분은 11번 고위목적 사업 준비금 한입 전입량만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작성했던 운영성과표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기재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10번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출연재산 보고서에 있던 서식과 계산서류 공시에 있던 서식을 각각 이렇게 다 같이 갖고 와가지고 지금은 네 가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라 해서 그러니까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작성했던 서식입니다. 여기서도 아까 원래는 기급 작성할 수도 있고 입력 엑셀 블록에도 입력하실 수 있는데 이때 제일 편하다고 말씀드렸던 방법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그 정기자료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이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전년도에 작성했던 그 사용명세가 이 아래쪽에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불러오고 난 뒤에 각각의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그 전년도까지 입력된 내용이니까 그게 입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을 한 후에 위에 나타나면은 그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내용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수정이 되고 나면 이제 올해 해당 사업연도에 그러니까 출연받은 재산 목록만 추가를 하시면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엑셀 블록을 하실 때 유의하실 부분이 반드시 엑셀을 이제 다운받은 서식에서 그 안에 서식을 변경을 안 해야지만이 파일 업로드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출연재산 중에서 토지하고 건물은 엑셀 블록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직접 작성 방식만 가능하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연자. 우리 결산서류 공시에서 아까 해봤었던 그 출연자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아까 보셨던 화면에서는 이 슬립시 출연자랑 이제 콤보박 선택하고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입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탁승 대상은 재산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내에 총 출연재산 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출연한 자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슬립시 출연자를 이제 작성을 하실 때는 이때 편하신 방법이 그 전년도에 이미 슬립시 출연자를 작성을 해서 제출했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기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면 해당 내역이 그대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를 이제 작성을 하실 때는 여기서 자동 체험 실행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세서 중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2천만 원 이상 기부한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꼭 그대로 하시지만 반드시 한번 작성 대상이 혹시나 누락이 안 되었는지 이 부분을 꼭 좀 확인을 해주시고 혹시나 누락이 됐다고 하면 아니면 누락이 됐다거나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추가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류 공시에서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인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이때 제가 강조를 드렸던 이제 내용은 그 부분은 작성 대상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작성하는 기간은 재산을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 체험 실행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체험 실행하기를 누르면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서 작성한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미사용 사유나 이런 사용 계획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이후에 사용 계획을 입력하셔가지고 등록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수익용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때도 이제 구분이 앞에서 보셨던 화면과 그 화면의 작성 대상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총 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그리고 수익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그리고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 법인이 작성 대상이다 말씀을 드렸고 매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출연재산가액의 1% 또는 3%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 현황을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3번에 당기순이익이 만약에 올해 결손이 났다고 하면 결손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의무사용 출연재산 대상 가액이 그럼 그만큼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손이 났다고 하면 당기순이익은 제로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로 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를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명세가 있는 경우에 지출명세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리가 3년 이내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그 매각된 사용 실적을 작성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첫 번째 입력하는 화면으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인데 이때도 각각 뭐 매각 일자를 입력하고 재산 종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이때 강조드렸던 내용이 여기 4번에 보시면 토지 건물 등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기부받은 금액을 만기 6개월 이상의 예적금에 예치를 하고 이때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예적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각금액 총액에서 혹시나 매각에 따른 국세하고 뭐 지방세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그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정기자료 불러오기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정기에 작성한 그 매각대금 명세가 있는 경우 그대로 불러와지니까 그 올 내역에서 사용 금액을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플러스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한 재산을 추가를 하시면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그 내역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혜자에게 지출한 경우 그리고 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작성을 하실 때 기준금액이 기준금액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미만이라로 구분을 하셔서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수혜자나 개별 수혜단체로 별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성명 지출액 지출 목적을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출액이 가장 큰 대표자의 수혜자의 성명을 적고 지출 목적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 같은 경우도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매각 대금 같은 경우에 그 만기가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 예치한 경우에는 금융자산 취득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출명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만기가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에 예치를 한 경우는 이때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지출명세에 작성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사용명세서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입력을 하는데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한 실적 그러니까 그 다음에 80%까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한 실적과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을 계산을 하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 있는 경우 수혜자, 자산취득, 운용경비 등의 지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가 해당 전년도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의 사회 실적을 위에 이제 적고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을 이제 계산을 한다. 아래쪽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그대로 이제 이제 내용을 그대로 당겨오니까 그렇게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내드릴 내용이 여기 해당 사업연도에 그 사용 기준액을 이제 전년도 운용소득에 있어서 사용 기준액을 80% 곱했을 때 100만 원이 나왔다. 이때 근데 해당 사업연도에까지 1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 기준 금액인데 80만 원을 사용을 했다 하면 여기 80만 원에서 100만 원 빼 마이너스 20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마이너스가 만약에 0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기준 이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렇게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음수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그 5년간 평균을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평균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뗀 각각의 절대값 중에서 작은 금액을 24번 기준 밀달 사용액에 입력을 하시고, 여기 금액이 입력이 되면 25번 내에 운용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는 24번에 곱하기 10%에 대한 가산세 부분이 해당이 된다. 그리고 여기를 자료를 보시면 6번의 가부조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 미달 사용액이 없기 때문에 24번의 기준 미달 사용액은 0을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산액, 차감액 부분은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까 질문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안에서는 명세를 앞에서는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작성 대상이 여기 앞에서 봤던 여기 7번 해당 사업연도에 5번의 1년 내 사용 실적 중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여기 앞에 15번의 고유 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금액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 중에서 나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예시를 하나를 보시면 1년 내 사용 실적 중에서 첫 번가 가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1년 내 사용 실적이 5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2년에 20만 원, 23년에 30만 원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이때는 23년 사용 실적인 30만 원 대해서만 지출 내역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15번 고유 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이 10만 원인 경우에는 이 10만 원 그대로 지출 작성하시고 지출 목적과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째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이 본 서식은 앞서서 작성을 했던 출연받은 재산 사용명세서 그리고 운용소득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의 직계표 성격의 서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 매각대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 계획과 사용 금액을 작성을 하실 때 이때 재산별로 나눠 적는 게 아니고 사업연도별로 재산 종류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편리하신 방법이 이미 앞서서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자동 체험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앞서 작성했던 내역을 목록을 그대로 불러오시고, 목록을 불러온 후에는 강조를 드리지만 계속 제대로 불러왔는지 한번 확인하신 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클릭하시고 상단에 내역이 나타나면은 그 해당된 수정할 항목을 수정하셔서 다시 등록을 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목록을 수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이제 14번째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 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각각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식
출자지분 보유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작성한 화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우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을 하셔서 따로 적으시고, 그리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과 아니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또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 주식 보유 현황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전년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이 정기자료 불러 기능을 통해서 하단 목록에 불러오고 이렇게 하시면 더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연도 중에 매각한 주식은 삭제를 하시고 신규 취득한 주식은 추가해서, 그리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는 클릭 내용을 정정을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보유주식 변동사항을 기재를 하는데 해당되는 사유에 따라 선택을 하시고 증감된 그 사유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작성 대상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발행 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를 한 경우에 입력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이제 작성을 했다고 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 총자산가액에서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보유현황 작성하게 되면은 여기에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고, 이 비율에 따라서 가산세 대상을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번째로 이사 등 선임 및 기준 초과 경비 명세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는 두 가지를 입력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사 등 주요 구성 현황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기존 초과 이사 및 임직원 경비 명세를 입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이사 등 선임 명세서인데, 여기서는 이사하고 임의 명세 작성을 하실 때 이사하고 그 구성원이,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하고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사하고 임원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전년도에 그 작성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 굳이 별도로 작성하시지 마시고 이 정기자료 불러오기라든지 를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초과 이사 및 임직원 경비 이제 명세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그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해서 이사가 되는 경우 그 초과한 이사에 지급된 직접 간접 경비, 즉 건비와 항공비, 이런 사령 유지비 등은 전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런 혹시나 임직원이 우리가 공익 의사라든지 선생님이나 교직원 등에 입력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는 아까 정기 2월은 그대로 자동 채움이 된다. 근데 만약에 수정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 전년도에 작성된 차기 2월 그 금액도 반드시 꼭 수정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쪽에 여기 지출된 지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작성을 하게끔 되면 각각의 합계 금액이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국내 사업 지출 합계 금액이랑 국외 사업 지출 합계 금액은 위쪽에 기부금품 지출 합계 금액과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국내 사업에 대한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를 입력을 하실 때도 지출 목적을 여기 세 가지 수혜자에게 지출한 경우, 차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로 해서 구분을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내역이 많다고 하면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외 사업인데 여기서는 국가가 다른 경우 국가별 작성한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17번째로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를,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안 받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인은 내고법인의 그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경우를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안내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는 함으로써 위쪽에는 특정 기업의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첫 번째 신문이나 이러한 매체 등을 이용한 광고 홍보 행위를, 아니면 행사할 때 팜플렛 등의 광고 홍보한 행위를 구분을 해서 각각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8번째 감사 보고서를 첨부를 하는 서식인데,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은 주소를 포함을 해서 여기서 이제 첨부를 하실 수가 있고, 19번째로 이제 세무 확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으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고, 그때 받으신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작성하실 때 사업 목적이랑 설립근거법, 그리고 위반 금액이랑 외부 전문가 종합 의견을 입력을 하시고, 아래쪽에는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산 보유 현황과 수익 금액 현황은 그대로 불러오게 되니까 따로 입력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여기 이제 20번의 위반 금액은 우리가 그 첨부 서류 중에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 결과 식계표를 작성을 할 때 들어가 보면은 여기 1번에 나오는 합계 금액과 일치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을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2번부터 14번까지 그 외부 전문가가 확인한 적정 여부랑 위반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지금 차이점이 있다는 내용이, 이거 10번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하고 14번째 보유부동산 명세서는 여기서 적정 여부가 여러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고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1번부터 13번까지 이 부분은 적정 여부가 후인 경우에만 작성을 하시면 된다. 이 부분 차이점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 작성을 한 뒤에 작성 완료 및 제출을 하는 화면인데, 이제 여기서 해주실 부분,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먼저 이거는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입력했던 내용들이 빠짐없이 다 들어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런 뒤에 이제 내용 검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내용 검증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 오류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오류가 하나도 없이 제대로 잘 작성이 됐는지 그 부분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류 조치 방법 보기를 클릭을 하셔서 그 아까 안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류에 있는 그 코드 번호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별로 맞는 자료만 찾으셔서 그 그림이랑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오류가 쉽게 조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아까 오류가 없거나 그리고 오류 조치가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이 작성 완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되고 나면 누르시면 결산 서류 등 공시 미리 보기랑 출연재산 보고서 미리 보기가 이게 또 활성화 가능한데, 이때 그냥 활성화됐다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이 결산 서류 등 공시 미리 보기라든지 출연재산 보고서 미리 보기라든 이걸 클릭을 하셔서 반드시 내용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제출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처음에 보니까 우리가 각각의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보면 각 계정 과목이 있는데, 기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각 우리가 해당되는 항목을 그 과목명을 기재를 하고 금액을 입력을 하게끔 돼 있는데, 보니까 금액만 입력이 돼 있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이 결산 서류 등 이 공시 이제 미리 보기라는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안에 각각의 내용을 조금 확인하신 후에 그런 후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제출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는 스텝 1에서 통합 신고를 했고 두 번째로는 작성 내역에서 이제 조회하시기를 누르시면 제출된 내역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접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달에 통합신고를 이용을 해서 결산서류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서를 다 제출했다. 그렇게 제출했는데 만약에 혹시나 수정사항이 있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 하면 만약에 4월달 이달 내에 수정을 하신다고 하시면 기존의 통합신고 화면에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신고 기간 이후에 만약에 5월이나 6월달 그 이후에 수정을 하셔야 된다. 아니면 저희가 공시 내용 중에서 수정에 있다 해가지고 하반기 안내가 나가서 수정을 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해당되는 서류가 어떤 건지 결산서류 공시인지 출연재산 보고서인지 각각에 해당되는 그 개별 화면에서만 그 수정이 가능하시니까 이 점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표준 주석 작성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파일을 첨부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작성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실 때는 먼저 이 서류 제출하는 이제 파일 첨부를 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릭을 하시면 그때 서류 제출하는 이 창이 팝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파일 선택을 클릭하시면 얘 윈도우 그 파일 선택할 창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그 불러올 때 그 파일명이고 혹시나 파일명을 바꾸시겠다 하시면 바꾸실 수도 있으신데 이때 다 하고 나면은 여기서는 미리 보기가 안 되고 추석 서류 제출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추석 서류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알림창이 팝업이 되고 그 창을 닫고 그러면은 첫 화면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뭐 불러오기만 했다고 해서 끝낼 게 아니고 반드시 또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추석 서류 제출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꼭 좀 확인을 하신 후에 이상이 없다 이러면은 추석 서류 제출을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방은 이제 파일 첨부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직접 작성을 하는 화면인데 각각 7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시면 이게 위쪽에 제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조금 알기 쉽게끔 누구나 다 이해하시기 쉽게끔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첫 번째가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역을 작성을 하시는데 이때는 이게 예시를 한번 바로 보시면 이 보통 예금인데 2천만 원을 원래는 이 차입금 담보로 제공이 돼 있어서 지금 사용이 제한돼 있다는 이 내용을 예시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이 제한된 부분을 해당 자산을 공익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뭐 담보 제공이라든지 질권 설정, 기본 재산이다 이러한 제한이 걸려 있는 거에 작성을 하는 거지. 여기서 주의사항으로 했지만 이 보조금, 용도제한 기부금 등의 이러한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자산을 이러한 사용 제한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두 번째로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해야 되는 부채의 주요 내용인데 이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의 상환이냐 1년 이후의 상환이냐에 따라서 단기, 장기 차입금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서 땡땡 은행 A 은행으로부터 7.8%의 5천만 원을 이제 차입을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재를 하신 거고,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현물 기부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현물, 그러니까 작성을 하실 때 기부받은 현물을 단기하고 정기로 이제 구분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명 입력을 하시고, 토지, 현물 내역의 의류냐, 뭐 토지냐, 주식이냐, 일부, 이렇게 기부받은 자산명을 입력을 하시고, 그래서 입력을 하시고 등록을 하기 누르시면 각각의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공한 그 담보 보증의 주요 내용으로서 차입금에 대한 담보 제공자산이나 질권 설정을 위한 질권 설정 및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등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작성을 하시는데, 이때 보시면 공익법인이 은행에 만기가 어떤 차입금을 차입하면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있다. 담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한 내용이니 예시를 작성 사례를 참고를 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입력을 하는데, 첫 번째로 특수관계인 내역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래 내용, 그리고 담보 및 보증 내역을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특수관계인 입력한 후에 넘어가시면 중요한 거래 내용을 작성할 때는 밑에 아래쪽에 특수관계인 그대로 불러와지게끔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시면 친족 홍길동으로부터 단기에 기계장치를 1억 원에 구입을 했다고 하면 친족 그대로 이거 불러왔고, 단기에 기계장치를 1억 원이니까 1억 원에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다. 이 내용을 그냥 쉽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각각의 사례를 기재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담보 및 특수관계의 중요한 거래 내용 중에서 그 담보 및 보증 내역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이 사례라고 보시면 30% 이상 출자관계 있는 국세로부터 공익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2억 원에 대해서 30% 이상 출자관계 있는 국세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2억 5천만 원의 담보를 설정했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목을 보시면 이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 금액, 진행 사항을 해계연도 말 현재 우리 공익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작성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송 사건명이랑 그리고 법원명, 소송 금액, 그리고 나머지 다른 원고냐 피고냐 이런 부분을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끝으로 이제 기본 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이제 비교를 하는 그 내용을 작성을 하시는데, 기본 순자산이 있는 경우에 기본 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 사례가 있으니까 20년 1월달에 기부받을 때 실시한 토지 감정평가 2억 원이 취득원가고, 그리고 23년 12월 말에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니까 5억 5천만 원이다. 이 내용을 이제 공정가치 여부를 평가는 이어로 하시고, 감정평가액을 5억 5천만 원을 공정가치 금액으로 해서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잠깐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석을 혹시나 주석 작성 대상인데 공시를 하지 않는다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7가지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해당되는 내용만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고, 만약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공시를 안 했다, 이행을 안 했다면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이 4번하고 5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료는 아마 교재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등록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과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정 상담 제도라고 합니다.
이를 잠깐 제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 상담 제도란 복잡한 세법 규정으로 해서 우리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나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상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 대상으로는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나 그리고 신규로 채용을 하거나 변경을 하려는 공익법인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신청하시는 방법은 홈택스나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해서 신청서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접수를 해주시면은 저희 과에서 그 전담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에 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 결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도움을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제도를 활용을 했을 때 이때 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답변 부분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가 오전부터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많지만 이게 시간상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간단하게 넘어간 부분도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올해 이달에 사열 신고를 하실 때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해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무쪼록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 2시부터 다시 기부금 관련된 내용을 다른 조사관님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